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사의 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향락에 빠져 앞으로 닥칠 운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현종, 폭풍 전야의 장안, 그리고 드디어 폭발하는 알록산의 반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55년 7월에 현종은 알록산을 안모하기 위해서 10월에 화천궁에서 목욕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우나 해동입니다. 8월부터 알록산은 군대를 훈련시키며 예라카라고 불리는 철갑기병을 소집하고 군령과 말먹이를 모으게 합니다. 가을이 되자 현종은 양귀비와 함께 화천궁에 행차하면서 알록산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보 14년 11월 9일에 알록산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범양 지금의 북경 서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두 갈래로 대형을 나누어 한쪽은 화북 지역의 태원을 공격하게 하고 알록산의 주력 부대는 남쪽으로 내려와 방릉을 지나 상산을 거쳐서 기병한 지 20여일 만에 황하가에 도달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제대로 방어 한번 하지 못한 채 도망가게 급급하다가 뒤늦게 세 단계에 걸쳐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인 진류, 즉 개봉의 태수인 장계연은 수십 리에 걸쳐서 내려오는 10만여 명의 철갑기병을 보고서 겁에 질려 항복합니다. 한편 알록산은 진류에서 장안에 잡혀있던 장자인 안경종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합니다. 이때부터 반군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사로잡은 포로를 처형합니다. 이틀 후 두 번째 방어선인 형량에 도착합니다. 형량은 고대로부터 전략 요충지로서 북쪽으로는 황하를 끼고 있어 삼진으로 향하는 목구멍에 해당하는 형세입니다. 그러나 당군의 전투력으로는 막강한 이민족의 철갑기병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어선은 낙양입니다. 조정에서는 안서절도사인 봉상청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낙양성을 지키게 합니다. 당군은 6일간의 혈투 끝에 참패를 당하고 12월 13일 반군은 낙양성을 함락합니다. 봉상청은 전쟁에서 패하자 잔병을 이끌고 섬군으로 가서 상사인 고선지 장군과 병력을 합쳐서 전략을 다시 논의합니다. 봉상청은 동간으로 물러나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건의합니다. 동간은 장안을 지키는 최후의 관문으로 이곳이 뚫리게 되면 장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고선지 장군은 봉상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흩어진 군사를 모아서 동간으로 달려갑니다. 동간은 서쪽으로는 화산을 면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진령산목을 뒤로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황허를 끼고 있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도 조정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고선지 장군은 반군이 낙양을 점령하게 되면 수많은 보물과 재산이 적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장안으로 옮기거나 소각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파견한 강군이 자기에게 뇌물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서 고선지와 봉상청이 재물을 은닉하고 살 길을 도모하고 있다고 무고합니다. 현종은 이 무고를 받고 두 장군을 소환해서 처형해 버립니다. 이때 현종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고 실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중풍을 알아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가스안을 동간으로 보냅니다. 가스안은 비록 돌골족이지만 서역원정에서 여러 차례 승리로 이끈 맹장입니다. 12월 19일에 현종은 가스안을 병마부원수로 임명하고 군사를 이끌고 동간을 방어하게 합니다. 756년 정월 초하루 알록산은 낙양에서 국호를 연이라고 칭하고 황제에 등극합니다. 알록산은 낙양에서 황제가 되자 진격의 속도를 멈추고 갈망하던 향락에 빠져듭니다. 이때 하북 지역의 당군인 곽자이와 이광필의 영도 아래 대본영을 지키고 있던 사사명의 군대를 연속해서 격파합니다. 한편 동간을 지키고 있던 장수와 군사들은 분란의 장본인인 양국충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며 양국충의 목을 베어서 알록산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알록산은 낙양에서 칭지한 후 남하에서 하남 동부를 공략하고 있을 때 옹구의 혈령이 투항하고 도망가 버리자 진원의 혈령인 장순이 결사대 3,000명을
조직해서 옹구로 달려갑니다. 장수는 반군 1만 5천 명과 싸워서 2달여 만에 옹구를 막아냅니다. 대차하기를 40여일 장순의 부하가 장안이 함락되었으니 투항하자고 건의하자 그의 목을 베어서 동요를 막습니다.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현종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달됩니다. 반군의 장수인 최근우가 섬군에서 4천 명에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지치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 출국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현종은 사실이라고 믿고 가서연에게 섬군과 낙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출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서연 장군을 동관에서 끌어내기 위한 유인작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가서연은 동관을 나서게 되면 양이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꼴이 되니 동관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간언합니다. 그런데 양국충은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방어에 치중한다고 의심하고서 다시 동관에 사람을 보내 출전을 강요합니다. 756년 6월 가서연은 조서를 받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동관을 나서게 됩니다. 동관을 나선 지 100여리가 되어서 반군의 장수인 최근위의 군대와 영보에서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장안이 함락되는 유명한 영보 전투입니다. 당군이 협곡을 지나가자 반군은 미리 매복해 있다가 불을 질러 연기를 내고 화살을 쏟아부으니 당군의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전투는 이틀간 계속되었고 동관으로 살아 돌아온 병사는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6월 9일 최근우는 동관을 공격해서 성중에 있는 군사들은 모두 전멸을 당합니다. 현종은 매일 저녁 동관에서 울리는 경보의 봉화가 더 이상 피오르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장안을 떠나 피난할 장소를 찾기를 건의합니다. 6월 13일 새벽 당현종은 양귀비의 세자매 황자, 황손 및 양국충의 대신들과 함께 금군의 호위를 받으며 총총히 경성을 빠져나갑니다. 현종이 수도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안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6월 14일 장안을 떠난 지 100여리가 되자 마에파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변란이 발생합니다. 금군의 대장인 진현내의 주동 아래 알록산이 지목한 양국충과 일족을 살해하고 현종을 협박해서 양귀비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태자인 이형이 뒤에서 조종한 정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동안 현종의 위세에 눌려있던 이형은 아버지 현종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태자 이형은 현종과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닝사 지역인 영무에 도착합니다. 따르던 대신들과 장수들은 이러한 난국에 군주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 황제에 오르기를 요청합니다. 756년 7월 12일 45세의 태자 이형은 영무에서 황제에 오르게 되고 연호를 지덕으로 정하니 당숙종입니다. 마침내 당현종의 44년간의 재위 기간은 이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756년 6월 17일 알록산의 반군이 장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록산은 장안에서 사치하고 무도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병사들은 약탈과 만행을 자행하니 백성들은 조정의 반격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남과 하북의 군민들이 연합해서 반군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숙종은 반격의 서막을 열기 위해서 변방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일전을 준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사의 난에 반전의 전기가 되었던 향적사 전투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피비린내라는 전투로 단일 전투로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